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분산 분석을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론적인 내용들은 같이 살펴봤고요. 실제로 계산을 하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의 자료를 토대로 분산 분석표를 작성을 한번 해보고 유의 수준 알파를 0.05로 해서 평균 만무도가 모두 동일하다는 가설을 이제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작성한 것처럼 다음과 같이 분산분석표를 이제 작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요인별로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을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전에 우리가 분산분석표를 작성할 때 했던 부분인데요. 자, 여기 추가된 게 하나 있습니다. 맨 마지막 컬럼에 F0라고 하는 값인데요. 그것은 MSTR과 MSE 값을 활용해서 나눗셈을 한 결과를 맨 마지막 컬럼에 적었습니다. 자, 이렇게 F0 값까지 적게 되면은 이제 이 F0 값을 통해서 모든 모평균이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런 규모가설에 대해서 검증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4.34가 나왔습니다. 자, 이 4.34라는 값은 이게 큰지 작은지는 이것만 봐서는 이제 확인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이게 이제 확률적인 관점에서 나오기 힘든 그러한 큰 값인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H0, 즉 여기서는 4개의 처리가 있으니까 4개의 처리에 의한 평균이 다 동일하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그것이 참일 때 F라고 하는 이 확률 변수가 어떠한 값을 어떠한 확률로 갖게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이 녀석이 F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이죠. 자, 자유도가 분자의 자유도가 K-1인데 K가 이 경우 4니까 K-1이 3이 되고, 그 다음에 분모의 자유도는 N-K인데요. 지난번 N이 20, 네, 여기 있네요. 네. 자, N-K니까 여기 18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유도가 3, 18인 F분포가 어떤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자, 이때 4.34라고 하는 값을 생각했을 때 4.34가 비교적 흔히 나타나는 값인지, 아니면 이 그림에서와 같이 비교적 나타나기 어려운 굉장히 드물게 나타나는 값인지를 이 분포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의수준 알파를 이제 생각을 할 때 기강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상위 확률이 알파가 되는 기준값을 생각을 하고 그 기준값과 이 4.34를 비교해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값을 먼저 구해 볼 텐데, 이 값을 구해 보면 F 경계값이 3.16이 됩니다. 즉 여기가 3.16인데 여기다가 적어보죠. 3.16이라는 값의 의미가 뭐냐면 규모가설이 사실일 때 이 값보다도 크게 나올 가능성이 단지 5%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100번 중에서 5번 정도로만 나오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 값이라는 것이죠. 즉 3.16만 돼도 충분히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4.34가 나왔으므로 4.34는 4.34보다 같거나 클 확률이 5%보다도 훨씬 작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규모가설을 기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만일에 P값을 계산을 한다고 한다면 P값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검정 통계의 관측값이 F0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그 P-value는 주어진 검정 통계량을 바탕으로 해서 규모가설을 기각을 하고자 할 때 유의 수준을 최소로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는가 하는 값이 P-value가 되겠습니다. 지금 5%의 유의 수준으로 하면 규모가설을 기각할 수 있기 때문에 P-value는 5%보다는 더 작게 만들 수 있으니까 5%보다는 작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면은 결국 P-value라고 하는 것은 4.34 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 생각해서 이 녀석을 유의 수준으로 한다면 경계값이 4.34가 될 텐데 이 값보다 알파 값을 더 작게 잡으면 경계값이 4.34보다 크게 돼서 규모가설을 기각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확률보다 유의 수준을 크게 잡으면 경계값이 4.34보다 왼쪽에 있어서 주어진 검정 통계량의 값 4.34로부터 규모가설을 기각할 수 있으므로 4.34라는 규모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을 토대로 기각을 하게 하는 최소의 유의 수준은 결국 4.34보다 같거나 큰 확률이 되겠습니다. 즉 확률 F분포에서 F0 값보다 같거나 큰 확률이 바로 P-value가 될 텐데 이때 F라고 하는 거는 자유도가 이 경우에는 3, 18인 F분포를 따르는 F분포 입장에서 F0보다 같거나 크게 나올 그런 확률이 바로 P-value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R을 사용해서 P-value도 한번 같이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결론은 그래서 규모가설을 기각하기 때문에 모든 그 처리가 다 동일하다라고 볼 수는 없다. 즉, 코팅 방법에 따른 안경 마모의 정도는 다 동일하지는 않다라고 할 수 있다. 다르다고 할 수 있다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한번 RStudi오를 가지고 계산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분포와 관련해서 몇 가지 간단한 함수를 이제 먼저 확인을 하고 그 함수를 사용해서 검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분포와 관련된 이제 함수는 이제 df 혹은 qf 혹은 pf와 같이 뒤에 f라고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d라고 쓴 df라고 하는 이 함수는 density 펑션, 즉 확률 밀도 함수 값을 알려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의 모습을 알고 싶을 때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df를 사용할 수 있는데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릴 때 일단 그 수평축의 범위를 먼저 촘촘하게 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퀀스라는 함수를 써서 굉장히 작은 값인 0.0001로부터 10까지 0.001 간격으로 얘를 우선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림을 그려볼 F분포는 앞에 예제에 나왔던 자유도가 3, 18인 그러한 F분포를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자유도 분자 분모의 자유도를 입력하고요. T를 일단 생성하겠습니다. 자, 생성된 T를 확인해 보면 굉장히 많은 그런 값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가장 작은 값이 0.0001부터 출발해서 10에 가까운 값까지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출력은 하지 못했고 이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t에 대해서 확률 밀도 함수의 값을 우리가 구하고 싶기 때문에 df에 t를 대입을 하는데요. 이때 f분포의 자유도가 순서대로 R1, R2이므로 그 순서대로 이제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점들을 연결해서 라인으로 이제 그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려보면 지금 이제 기존에 그린 것 같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되긴 하지만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구한 4.34는 굉장히 나오기 드물게 나오는 그런 값임을 이 확률 밀도 함수의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F분포에서 상위 확률이 알파인 경계값을 계산을 하는 함수를 우리가 앞에서 같이 다른 분포와 비슷하게 Q를 쓰면 되는데 QF에다가 마찬가지로 알파가 아닌 1-알파, 즉 상위 확률이 아닌 하위 확률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F분포의 자유도를 순서대로 넣어줍니다. 알파 값을 0.05로 할 때 상위 확률이 5%가 되는 기준값은 F알파인데요. F알파를 출력해보면 그 값이 앞에서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3.15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계산한 F밸류 값이 검정 통계로의 관측값이 대략 4.34였는데 이 값을 토대로 해서 P밸류를 계산하는 과정도 한번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0 값을 4.34로 넣어주고 나서 F분포에서 4.34보다 같거나 커질 확률을 이제 구하고자 하는데요. F분포에서 누적 확률을 계산하는 함수가 PF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P를 앞에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값까지만 생각을 해보면 F0 4.34보다 같거나 작게 나올 확률인데요. 우리가 원하는 P밸류는 그 반대의 확률이니까 이 확률을 위에서 뺀 것이 우리가 원하는 P밸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P밸류까지 출력을 해보면 대략 P밸류가 1.8%, 즉 5%보다 작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P밸류가 1.8%라는 뜻은 유의 수준을 2%로 하면은 여전히 규모가설을 기각할 수 있지만 유의 수준 알파를 더 줄여서 1%로 줄이는 경우에는 규모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F분포에 관련된 기본적인 함수를 소개를 했으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검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전 시간에 했었던 것과 같이 우선 분산 분석표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작성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제곱합의 정의를 기반으로 해서 작성도 해봤었고요. 그리고 제곱합을 간편하게 계산하는 간편 계산식을 사용을 하기도 했었는데 어떤 것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자, 우선 4개의 처리로부터의 관측값들을 y1부터 y4까지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처리의 개수가 나중에 자유도 계산할 때 사용이 되므로 k값을 이제 처리의 개수 4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각각의 관측값들에서 개수를 이제 표본의 크기를 이제 length를 사용해서 이제 구해서 이 4개의 값을 ni라고 이제 넣고 각각의 관측값들의 평균도 yi 바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전체 표본의 전체 개수를 ni를 다 썸해서 n이라고 두고 그 다음에
y1부터 y4를 다 연결해서 전체 자료를 y라는 변수에 입력을 하고 y를 활용해서 전체 평균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SSTR부터 계산을 해보면 이것은 이제 정의를 이용한 것이죠. ni와 yi 바에서 y 바를 뺀 것의 제곱을 곱한 것을 다 더하면 SSTR이 나오겠습니다. 자, 간편 계산식을 사용한다면 ni 곱하기 각각의 평균의 제곱을 다 더하고 나서 n 곱하기 y 바의 제곱을 뺀 것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SSE도 정의를 이용해서 그리고 각각의 표본의 표본 분산을 계산하는 함수인 bar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 혹은 같은 계산식을 활용해서 계산을 해도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ST도 정의를 사용해서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간편 계산식을 사용을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곱합을 구한 후에 각각의 제곱합의 자유도를 df에다가 입력하고 이 세 개의 자유도를 우리가 보기 좋게 표 형태로 이제 표현할 텐데 그때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세 개의 값을 하나의 변수로 우리가 SS로 묶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정한 이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이제 제곱합을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나누어 주게 되면 평균 제곱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전 시간까지 했던 부분이고요. 추가로 지금 등장하는 부분이 그 다음부터 되겠습니다. F밸류는 SSTR을 자유도로 나누어준 값, MSTR을 SSE를 N-K로 나눠준 값, MSE로 나눠준 값이 필요한데요. 지금 MS에는 3개의 값이 들어가 있는데 순서대로 첫 번째가 MSTR, 두 번째가 MSE가 되겠습니다. 두 개를 이제 나누기 위해서 MS의 첫 번째 값과 MS의 두 번째 값을 우리가 알아내서 그걸 나눗셈을 하면 되는데 다음과 같이 스퀘어 브래킷을 써서 안에다가 1 혹은 2를 넣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제곱합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평균 제곱을. 자, 우리가 원하는 F밸류 값은 다음과 같이 ms1 값을 ms2 값으로 나눠주면 F값이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또 F밸류로부터 이것이 이제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이 되는 셈이므로 P밸류를 계산해 보면 PF라는 함수에서 F밸류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을 우선 계산을 하되 자유도가 순서대로 분자 K-1, 분모 M-K가 됩니다. 자, 이 확률은 F밸류보다 같거나 작게 나오는 하위 확률이 되므로 우리가 원하는 P밸류는 상위 확률이니까 이래서 이 확률 값을 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계산한 것들을 이제 보기 좋게 이제 나타내보자. 데이터 프레임을 쓸 건데요. 자, SS 제곱합, 디그리 오브 프리덤 자유도, MS 평균 제곱까지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동일하고, 자, 뒤에 컬럼에 F 값을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데이터 프레임으로 지금 행의 개수가 3개인 그러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라서 F 값은 하나밖에 없지만 그런 표에 표현하기 위해서 F 밸류 말고 추가로 빈칸에 해당하는 게 2개가 더 필요한데 빈칸은 간단하게 이렇게 따옴표를 이제 앞뒤로 해서 빈칸을 의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값까지 쓰면은 이제 충분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p-value도 같이 적어주면은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p-값도 그 뒤에다가 컬럼에다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첫 번째 행에만 이제 p-value가 들어갈 거고 나머지 두 행에는 아무런 값이 필요 없을 테니까 빈칸으로 넣고 알아보기 쉽게 row names를 이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면 전체를 다 실행을 해보면 최종적으로 얻는 결과가 지금 아래에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표죠. 그래서 각각의 그 요인, 처리, 오차, 합계에 대해서 제곱합 68, 94, 162, 자유도 3, 18, 21, 다음에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눠준 평균 제곱이 22.6, 5.2, 다음에 뭐 이것은 그렇게 필요하진 않지만 이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F값은 4.34, 좀 길게 나왔고요. P값은 0.028이 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 유의 수준에서는 P값과 비교를 해보면 규모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아노바 분산 분석을 이제 그 R을 토대로 계산하는 방법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이 방법은 약간 좀 번거로운 그런 방법이긴 할 것 같습니다. 중간 계산을 해야 될 것들이 조금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계산을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R에서 특별한 함수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마치 회귀 분석에서 간단한 함수를 제공한 것과 유사하게 분산 분석도 간단한 함수를 활용하면 훨씬 더 간편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코드 길이를 보면 위에서 직접 계산했을 때는 이 정도의 길이가 필요한데 아래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사용할 때는 아래 정도의 길이면 충분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것은 이제 이 부분인데요. 앞에서 우리가 회귀 분석을 간단하게 할 때 LM, 리니어 모델을 사용했었는데 분산 분석에서도 같은 함수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는 마모도라고 하는 것을 코팅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니면 같은지 하는 것을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마모도를 코팅 방법에 따라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마모도와 코팅은 위에 있는 요 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얻어지는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컬럼의 이름인데요. 자, 그 컬럼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아무도 코팅이라고 이제 적어 두었기 때문에 LM의 아모도를 코팅 방법으로 한번 설명해 봐라 라고 한글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만든 데이터는 그 뒤에다가 넘겨주면 되는데 이 데이터는 그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지금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단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면 자, 데이터가 우리가 필요로 한 함수 데이터 형태인데요. 자, 여기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지 보면은 데이터 프레임이기 때문에 이제 테이블 형태로 자료가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라는 이름의 변수에는 두 개의 컬럼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컬럼 마모도 우리가 관측한 이런 관측 값들을 넣어주는데 두 번째 컬럼은 코팅 방법에 따라서 A 코팅을 했는지 B 코팅을 한 후에 얻은 값인지를 이제 구분을 하는 그런 정보를 넣어줍니다. 자, 앞에 처음에 5개의 관측값은 A라는 코팅 방법을 적용한 다음에 측정한 값이므로 처음 5개는
코팅 방법이 A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A라고 입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4개의 관측값은 코팅 방법을 B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코팅이라는 컬럼에 A가 아니라 B라고 이제 표기를 했습니다. 비슷하게 그 다음 자료 중에서 해당하는 자료는 C, 그 다음에 D라고 코팅 방법을 이제 구분하는 그런 정보를 넣어준 그런 자료가, 그런 변수가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자료를 만들 때 마모도라고 하는 부분은 y1부터 y4를 다 이어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것은 y1, y2, y3, y4를 그냥 쭉 이어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쭉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변수를 데이터 프레임의 첫 번째 컬럼으로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코팅이라고 하는 이 컬럼은 A를 첫 번째 그 코팅으로부터 얻은 자료의 개수가 5개인데요. 5개만큼 A를 입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B 코팅은 자료가 4개니까 4개를 B를 입력을 하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일일이 같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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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4개죠. 5개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B를 4개를 입력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타이핑을 해서 22개의 값을 쭉 입력을 하는 것이 뭐 불가능하진 않을 텐데요. 이렇게 하려면 너무 귀찮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아래 함수를 활용하면 쉽게 입력을 할 수 있는데 그런 함수가 반복을 이제 하는 거니까 일종의 repetition이라고 하는 repetition의 앞글자 일단 rep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rep에다가 한번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1, 2, 3 3개의 값을 넣어주고 그다가 3이라고 한번 해보면 1, 2, 3이라고 하는 것을 3번 반복합니다. 즉 1, 2, 3, 1, 2, 3, 1, 2, 3 물론 이제 이거를 8번 하면은 1, 2, 3 순서대로 8번 반복하는 것이죠. 자, 반복은 반복인데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반복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형태는 A를 5번, B를 4번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길 바라는데요. 즉 앞에 있는 값들을 반복을 하는 횟수를 조금씩 다르게 하고 싶은 것이죠. 자, 그럴 때는 반복할 값들을 일단 적어주고요. 하나의 값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반복을 몇 번 할 건지를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은 5번 반복하고 두 번째 2는 3번 반복하고 마지막 3은 다시 한 7번 반복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각각의 값들마다 반복하는 횟수를 넣어주면 확인해 보면 처음 1은 여기 있는 1이죠. 5번 반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값인 2는 지정한 대로 3번 반복했고요. 그 다음 3은 지정한 대로 7번 반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A, B, C, D를 일단 입력을 하고요. A를 몇 번 반복하는가, B를 몇 번 반복하는가는 Y1, Y2, Y3, Y4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개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계산한 ni라는 값을 먼저 구하고 나서 repetition 이라는 함수에다가 ni를 넣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한 것을 이제 그룹이라는 이름의 변수에 입력을 했는데요. 그룹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보면은 A가 처음에 5개가 반복되고 그 다음에는 4번, 그 다음에는 많이 반복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됐으니까 이 그룹이라고 하는 변수를 두 번째 컬럼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이 이 과정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두 개의 컬럼, 첫 번째 컬럼은 y1부터 y4를 다 이어서 붙여서 만든 하나의 변수를 순서대로 나열을 하기를 바라고 그 컬럼의 이름을 마모도라고 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각각의 관측 값들이 어떤 코팅을 통해서 얻어졌는지를 이제 구분하는 그 목적으로 그룹이라고 하는 앞에서 만든 이 변수를 두 번째 컬럼으로 할 텐데 이 그룹이라고 하는 변수는 코팅 방법을 구분하는 변수 값이므로 우리가 코팅이라는 이름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실행하게 되면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가 만들어지는데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는 아까 확인한 것처럼 표 형태로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든 여기까지 결국은 데이터 작업인 거죠. 만큼이 데이터 작업을 하고 나면 실제로는 요 두 줄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분산 분석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든 데이터에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마모도라고 하는 이 변수를 코팅 방법에 따라서 다 동일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한번 판단해 봐라. 그런 것을 한번 분석해 봐라 라고 하는 의미로 lm이라는 함수에다가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하고 그 결과를 fitting 한다라는 의미에서 fit이라고 하는 변수에 이제 결과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 fit을 그냥 한번 출력을 해보면 우리가 그 회귀 분석에서와 비슷하게 어떠한 그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해서 얻었는지 그리고 개수값들이 나옵니다. 자, 이 개수값들의 의미는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이 개수값들은 이제 코팅 방법에 따른 마모도를 이제 설명하는 하나의 이제 개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개수값이라기보다는 아노바 테이블이니까요. 아노바 테이블은 다음과 같이 아노바라는 함수에 앞에서 얻은 fit을 넣으시면 되는데요. 그 결과를 a 테이블이라고 받아온 다음에 그것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노바 테이블이 얻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처음 이름을 보면 말 그대로 아노바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고요. 리스판스 반응 값이 지금 반응 변수가 마모도인데 자, 코팅이라고 하는 이제 원인을 생각하는 거죠. 인자를 생각하는 건데 요인을 생각하는 건데 이 코팅이라는 이 요인에 대해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보면은 이것은 이제 결국 처리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리에 대한 자유도가 3 그리고 레지디얼이라고 표현되었는데 이것이 앞에서 얘기한 오차에 대한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차에 대한 자유도는 18이고요. 그 다음 컬럼이 sum of square 제곱합인데요. 그 처리 제곱합에 해당하는 것이 코팅이라는 처리에 대한 제곱합이 68, 그 다음에 오차 제곱합이 94, 그 다음에 mean square는 앞에 있는 자유도로 제곱합을 나눠준 값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런 값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f value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온 값이 바로 p value가 되겠습니다. 이 값이 앞에서 구한 결과하고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별표가 붙어 있는데 별표가 하나 붙어 있으면 어느 정도로 그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구분을 시각적으로 해주는데 그 별표가 3개 붙으면 p-value가 거의 뭐 0이라는 뜻이고 그 별표가 뭐 2개면은 0은 아니지만 비교적 작다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R을 가지고 아노바 분산 분석을 이제 코드를 이제 직접 작성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RStudio에서 제공하는 함수, 결국 이제 이것만 이제 보면 되겠죠? 그것을 이제 활용해서도 작업을 하는 방법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